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이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 사회를 달구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민족 공동체 모두 행복한 통일시대 실현 구상을 밝혔고 우리 정부도 행복한 통일시대를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2014 남북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0회로 진행이 되며 한 팀이 3가지 주제에 대하여 북한에서 태어나 살다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탈북 대학생 3명과 대한민국에 나서 자란 3명의 대학생들이 서로의 흉금없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통일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 앞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의식 증진에 이바지하게 될 통일을 위한 새 희망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 4부를 꾸며줄 6명의 대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난 24살 현지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함경북도 무산에서 왔고요. 24살 박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도에 입국한 김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난 김진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고 있는 22살 안민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1학년에 재학 중인 인천에서 온 권용우라고 합니다. 네, 각자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서로 고향도 다르고 살아온 과정도 다 다른 6분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들려줄 아름다운 감동의 이야기 한마당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각자 통일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봤고 통일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결 과제로서 사람과 사람의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통일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을 느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서로의 나서 자란 과정을 좀 더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순서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을까라는 주제로 자신을 낳아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탈북 대학생들의 이야기하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럼 먼저 박수양 학생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희가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런 부모님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현지연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제 어릴 때부터 아빠 없이 엄마 손에서 혼자 자랐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되게 어렵게 사셨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어려운 티를, 힘든 티를 안 내시고 되게 학교면 학교 모든 활동에 정말 잘 내세워 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다음으로 김아라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희 엄마는 엄마라고 생각하면 왠지 짠하고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그리고 또 저희가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국수 장사도 하고 장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엄마 하면 왠지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그리고 좀 이제는 엄마는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뭐 못해줘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누구에게나 부모님은 정말 우리를 낳아주시고 애지중지 키워주신 사람 그 자체임을 잘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 생존권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자식에 대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임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대학생들이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안민정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앞에 북한 출신 대학생 언니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았어요. 북한이나 남한이나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자식들이 받아들일 때 감사히 여기고 물론 북한에서나 남한에서나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그 종류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런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권유호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는 출장을 자주 가셨기 때문에 저랑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엄마가 대신해 주셔서 어머니께서 그래서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그래서 또 엄마라는 이미지가 따뜻한 이미지잖아요. 그거에 맞게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원 학생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저기 남도 쪽에 사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서울 분이십니다. 거리로는 300km 떨어진 거리에 살고 계셨는데도 연애 결혼을 통해서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알콩달콩 사시면서 부부애를 과시하면서 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6분이 각자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형제라는 말은 참으로 우리에게 친근함과 더불어서 다양한 추억을 불러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란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원 학생, 형제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아래로 4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저랑은 많이 성격이 달라서 저와는 다르게 날씬하고 키도 크고 좀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인데 그래도 함께 더 잘 지내보려고 함께 같이 게임도 하고 축구도 하고 더 친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형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얼굴에 좀 미소가 좀 머금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 안민정 학생이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저 아래로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는데요. 제 남동생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엄청 어릴 때부터 축구를 하느라고 저랑 같이 있었던 시간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이제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대학생을 하고 있는데 동생이 이제 휴가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집에만 있지 않고 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와서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되게 친구 같은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네. 네, 남동생과 굉장히 돈독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권용우 학생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위로 8살인 누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어렸을 때는 보디가드 역할처럼 그런 역할을 대신해 줬고요. 또 취미도 갖고 또 누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마치 제 2의 엄마처럼 그런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네, 뭔가 보디가드 같은 누나라고 하니까 좀 부럽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탈북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나의 형제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연 학생의 형제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앞도 없고 뒤도 없는 외동딸이고요. 외동딸 하면은 왠지 막 꽃밭 이런 온실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저는 의외로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이렇게 보디가드 같은 누나도 있고 친구 같은 동생도 있는 남한 대학생분들 부러워요. 네, 그럼 다음으로 박수영 학생의 형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는 2살 터울의 오빠가 있는데요. 저희 오빠는 저와는 다르게 되게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되게 높은 대학교인 김체국어종합대학에 다니다가 지금 한국에 왔는데 여기서도 지금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오빠랑 사이가 되게 좋아요. 다른 언니들은 많이 싸운다고 하는데 저희는 어렸을 때는 좀 싸웠는데 지금은 되게 애틋하게 지내고 있고요. 저희 오빠가 저 동안이에요. 그래서 저랑 같이 다니면 제가 항상 누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사이는 되게 좋은 언니입니다. 네, 뭔가 동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에서 좀 안타까움이 느껴지네요. 네. 마지막으로 김아라 학생의 형제분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여동생이 2명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지금 북한에 있고 한 명은 여기 있는데 저랑 12살 차이거든요. 네, 근데 애가 좀 밝고 되게 긍정적이에요. 항상 웃고 또 금방 저랑 싸우면 금방 또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스타일이고 또 애견을 되게 좋아해서 주말이면 애견 카페를 가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너무 좋아해갖고 되게 착한 것 같아요, 동생이. 근데 두 번째 동생은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북한에서 학교를 못 다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를. 그래서 고등학교도 못 다녔지만 또 초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했고, 그렇다 보니까 걱정이 되게 많이 되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여기서 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빨리 데려와야겠는데 라는 걱정도 되고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참으로 형제의 사랑과 우정은 아름다운 추억을 늘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추억은 비록 남과 북이라는 서로 다른 체제 하에서 서로 다른 삶 가운데서도 하나로 이어지는 형제애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아름다운 형제애가 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남과 북한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는 행복한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과정에서도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 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어지는 남과 북의 형제애, 그리고 동포애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 한 가지씩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이야기 한마당은 각자 순서에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네, 누가 먼저 추억을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제가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이제 미리 언니들을 뵀을 때 제일 많이 주제가 됐던 이야기가 저희 고향 이야기였어요. 제가 말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경상남도 김해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곳을 되게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시골이 아니라 사실 놀이동산도 원래 있었었고, 그리고 지금 백화점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천문대도 있고 또 김수로 왕릉도 있고 공항도 있거든요. 되게 도시인데 그곳에서 제가 추억이라고 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 어린 시절은 되게 김해에서 막 아버지 따라 뒷산 가서 진짜 천문대 그냥 옆집 아저씨 놀러가서 별도 보고, 또 진짜로 집 바로 앞에 막 강도 흐르거든요. 거기 가서 막 돌다리 건너면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김해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은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뭔가 시골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많은 충격을 받으실 것 같은. 네. 다음으로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할게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언니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저만 대학생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랑 좀 추억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고향도 이제 보면은 공기 진짜 좋고요. 저녁에 나가면은 진짜 은하수도 볼 수 있어요, 하늘에서. 그 정도로 날씨 되게 좋고, 이제 추억이라 하면은 거기는 저는 사촌 동생들도, 그러니까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사촌 동생들하고 되게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친척들 다 있고 가족 다 있었고, 이제 사촌 동생들이랑 되게 즐겁게 뛰어놀고 막 강가에서 이제처럼 놀기도 하고 이랬던 게 진짜 한 가지 지금에 와서의 추억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게 좋은 줄 몰랐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은하수를 볼 수 있었다는 얘기에 정말 좀 부럽네요. 저도 한번 가서 꼭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 고향도 아까 김이와 비슷하게 시골 느낌이 나는데요. 일단 저희 고향도 공기가 엄청 좋고 또 은하수 저희 고향도 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이 남는 건 어릴 때 그 마을 친구들끼리, 그러니까 여기는 좀 이웃 간에 옆집에 누가 사는지 이런 걸 제가 5년 살았는데 잘 모르거든요. 근데 북한에는 이웃과의 정이 되게 두터워요. 그래서 제가 마을 친구들끼리 막 그 말뚝박기 하고 막 제기차기 하고 이런 놀이를 많이 했던 게, 한국 오니까 이거는 이제 전통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걸 많이 하면서 놀던 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어릴 때 동네에서 막 놀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남한에서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제가 다 고향에 관련한 추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마음의 고향인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좀 추억을 쌓은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이제 북한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전공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몰랐던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제 학우들과 공부도 하고 이제 어떤 운동도 같이 하면서 놀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촬영이라든지 어떤 공모전에 나가면서 새롭게 우리 민족과 조국의 이제 수건 사업인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는 이 시점이 전 다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학을 전공하셔서 그런지 뭔가 말씀해 주시는 거에서 네, 뭔가 신뢰가 가는데요. 다음으로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면요. 제 고향은 해령인데 해령에서 제일 유명한 과일이 있어요. 바로 살구, 백살구라고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 특히 백살구가 정말 많았는데 근데 나라 거라 보니까 이게 맘대로 못 따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 먹을 건 없으니까 그거라도 따먹어서 배를 채워야 하잖아요. 그래갖고 애들이랑 같이 한 번은 가서 이거 서리라고 하죠. 북한에서는 이렇게 훔치는 거 보고 서리라고 하는데 그 가서 이렇게 막 따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북한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 보고 제일 무섭다 그래요. 북한에서 버버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 되게 무섭다고 하거든요. 근데 막 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를 발견하고 지금 잡으려고. 그래서 딱 걸렸죠. 걸려갖고 막 엄청 맞고 막 뒷뺨도 맞고 막 종아리 막 이런 나무 같고 엄청 맞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너네 집 어디냐 해갖고 집에 갔는데 그러니까 집에 가서 너네 지금 우리 살구를 훔쳤으니까 너네 집 가마 우리가 북한에서는 그리고 여기서처럼 막 밥솥 이런 게 없어요. 가마를 다 사용하거든요. 근데 가마를 다 뽑아 가겠다고 지금 막 다 뽑는 거예요. 바닥에서. 그리고 막 무서워하고 막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국경지대다 보니까 그 보위부들이 항상 이렇게 밤 12시 넘었어도 이렇게 경비를 서거든요. 그 경비선은 보위부 사람 때문에 살았던 기억이 나요. 네, 뭔가 파란만장한 오른쪽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서 네,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권영우 학생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디가드와 같은 누나와 함께한 추억이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누나가 피아노를 되게 잘 쳐요. 음악을 좋아해서 저도 그래서 같이 막 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핸드폰으로 녹음해서 엄마한테 들려드리기도 하고 그런 따뜻한 기억이 앞서 파란만장한 기억보다는 되게 애정이 넘친다고. 지구상에는 수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 중에는 북한을 탈북해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고 있는 우리 탈북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우리 탈북 대학생들을 통해 나는 왜 고향을 떠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탈북하게 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지연 학생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모든 탈북자분들이 다 파란만장하게 진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왔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아도 저도 나름 파란만장하게 왔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한 10년 전에 막내 이모가 미리 탈북하셨거든요. 이미 탈북을 하셨는데 가족이 보고 싶으니까 이모가 계속 저희한테 통화를 시도를 하신 거예요. 전화라도 좀 하자 이래서 저희도 보고 싶고 하니까 통화를 했어요. 이모랑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그게 보위부에 감지된 거예요. 통화한 내용이. 그 이후로는 계속 감시될 대상이 됐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진짜 살기도 힘든데 맨날 감시하고 동네에서 막 우리가 좀만 입살이라도 좀 사오고 이러면은 쟤네는 돈이 어디서 나서 입살 사먹냐 밥 먹냐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진짜 살는 게 힘들었어요. 저희도. 그래서 좀 이렇게 나날을 보냈는데 이모가 이제 한국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 너희들 빨리 와라 힘들게 사지 말고 와라 이래서 떠나게 됐거든요. 떠났는데 중국에 넘어와서 바로 잡혔어요. 탈북을 해서 좀 있어 중국에서 바로 잡혀가지고 제 엄마랑 저랑 가족이 통계에 넘어오다가 잡혔으니까 가족도주가 되는 거예요. 북한은 가족도주 하면은 진짜 크게 보거든요. 거기는 정말 가족도주 하면은 한국행으로 보기 때문에 잡혀서 북송해서 가면은 아마 거의 정치범 수용소나 아니면 진짜 마지막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거기서 도망칠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아무튼 고생 많게 넘어왔긴 했어요. 무사히 오긴 했는데 지금도 가족들이 지금 북한에 계시거든요. 아직 많거든요. 근데 저희 때문에 많이 아직 힘들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정말 실감이 안 나는 이야기 같은데요.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마음 편하게 보지 못한다는 게 정말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박수영 학생 이야기해 줄까요? 네, 저도 이 친구처럼 이모가 먼저 막내 이모가 한국에 한 10년 전에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모로부터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모가 원래 가족들이 다 넘어오면 좀 위험하니까 이모도 한국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우니까 이렇게 이모네 우리 형제가 6명인데 자식들한테 다 1명씩 보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무서워서 다들 안 가겠다고 했는데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겁 없이 이모가 또 저랑 통화하면서 엄청 달콤하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 오면 엄청 잘 살 수 있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그때 또 생겼었고요. 근데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모가 또 마침 있어서 데려오겠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럼 가야지라고 생각해서 그때 그렇게 이모가 저를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혼자 먼저 왔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가족들이 위험해서 안 보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 몰래 그냥 도망쳐서 저는 그냥 이모랑만 약속을 하고 도망쳐서 나왔어요. 근데 와서 3년 만에 저희 가족들도 지금 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온 가족이 무사히 다 와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박수영 학생은 아까 전에 들었을 때도 되게 용기 있고 그런 면을 보였는데 지금 탈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아라 학생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저는 한국에 있다는 거 모르고 왔어요. 그리고 탈북하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은 뭐 드라마 접하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마을에 TV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못 봤어요. 그런 뭐 드라마라던가 이런 거 들어도 못 봤고, 그리고 제가 또 새엄마를 2번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엄마랑 같이 살다가 아빠가 뭐 행방불명 된 다음에 제가 또 다른 집 입양하게 됐어요. 그 입양하는 집에서 그 집 사람들 하는 일을 막 돕고 뭐 같이 장사도 하고 일도 하고 뭐 농사 일도 하고 이러다가 엄마랑 같이 떠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탈북했던 사람이 이렇게 북한을 온 거예요. 북한을 오게 돼갖고 그 사람한테 가갖고 빌다시피 해갖고 저도 엄마한테 데려가 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울면서 그 사람한테 빌었어요. 그럼 같이 떠나자 해서 그때는 진짜 뭐 당장 막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냥 뭐 북한에서 아무 자유도 없이 그리고 또 가족도 없이 그때 12살이었는데 그렇게 살 바에는 정말 살아가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도 못 다니고 그 입양된 집에서 항상 일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엄마 따라서 가면 그래도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무작정 탈북했는데 그때 되게 막 겨울이었어요. 저 살 얼음도 있고 그랬지만 뭐 그런 게 차갑게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온통 빨리 가서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지금 내 다리가 시린지 절인지 이거보다는 조금만 가면 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진짜 건넜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탈북했습니다. 네, 듣는 동안 좀 가슴이 좀 먹먹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탈북 사연을 들어봤는데 저뿐만 아니라 남한 학생들도 뭔가 들어보고 좀 느낌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그럼 권용우 학생이 한번 대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저 탈북 학생분들의 생생한 말씀 들으니까 제가 더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는데요. 물론 제가 그 과정에 완전하게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어를 공부한 학생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그런 가족분들 그런 것 같이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군사적, 정치적 아니면 경제적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또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요. 그런 분들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야, 그리고 또 노력이 있어야 저희가 통일할 수 있는, 그 통일에 대해서 각과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반도에 위치해 있는 남과 북입니다. 한 핏줄을 이어온 한 민족이 서로 존재하고 있지만 남과 북의 현실은 너무나도 많은 거리감과 갈등, 나아가 많은 과제들을 두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통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과정 속에는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너무나도 많은 과제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통일은 우리가 행복한 통일 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데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 과제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한 통일 시대 구현을 위해서 남과 북은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이 다 행복한 통일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남과 북의 청소년들이 전하는 통일 이야기 한마당 제5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